네, 내일부터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됩니다. 길게는 엿새까지도 쉴 수가 있죠. 물론 여느 때처럼 가뿐한 마음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같이 애써온 게 한순간에 물거품 되지 않도록 각자가 더 긴장을 해야 하는 연휴입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같은 관광지에는 여행객들이 꽤 몰릴 걸로 보이고요. 한적했던 제주로 가는 하늘길이 다시 붐비면서 한때 땡처리까지 했던 비행기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방역 당국도 방역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먼저 가보죠. 이희정 기자, 지금도 제주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오늘 밤 항공편으로 떠나는 승객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평소 때는 저녁 비행기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연휴 기간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제주행 노선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는 오늘 오전 이른 시간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 밖에 있는 공항 그 주차장에도 차량들이 가득 차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아직은 좀 마음이 불안하지만 마스크를 잘 끼고 또 손도 잘 씻으면서 여행을 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코로나 때 못 가다가요. 친구끼리 가족끼리 해가지고 제주도에 좀 쉬다 오려고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휴 동안 제주로 가는 비행기가 늘면서 비행기 값도 올랐다면서요? 네,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670편 정도가 김포와 제주를 오갑니다. 하루 평균 240편 정도인데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내일 예매율이 무려 97%까지 뛰었습니다. 항공권 가격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내일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편도행이 현재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왕복 3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방역인데 정부가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도 했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방역 당국은 대체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서도 긴장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출국장 앞인데요. 바로 여기서 신분증과 항공권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열이 나는지도 함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고요. 또 해외에 간 적이 있었던 승객들은 아예 따로 검사를 받습니다. 승객들은 제주도에 도착해서도 검사를 받습니다. 체온을 재는데 37.3도를 넘으면 일단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고요. 또 원래는 이게 기준이 37.5도였는데 이번에 기준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공항과 항공사에 특히 거리 유지와 또 마스크 착용을 좀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비행기에 타기 위해서 줄을 설 때는 1m 이상 간격을 두고 좀 서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기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말고 좀 착용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이용객이 좀 늘면서 하루에 2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공항에 최충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 이미 도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민도 일부 섞여 있지만 대부분이 이번 황금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관광객들입니다. 오늘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3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주 같은 날보다 18,000여 명이 더 많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5일 어린이날까지 일주일간 18만여 명이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일 평균 2만 5천여 명이 올 것으로 제주 관광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평년의 65% 정도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이렇게 제주로 몰리는 게 아무래도 해외로 못 가는 영향도 좀 있다면서요? 네,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이들 56.1%가 해외여행 대체지로 적절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제주를 찾은 후에는 주로 성산 일출봉이나 오름 등 야외 관광지를 둘러보겠다는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실내 관광지를 둘러보겠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던 것과 대비를 보이는 점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렌터카를 이용해 맛집 등을 돌아다니겠다는 의견도 많아 실내 감염 확산 우려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역이 역시 관건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제주도가 공항 등 제주도 내 관광지에 도라르방 40기의 마스크를 씌워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낮에 돌아본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에도 꽤 많은 이들이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실내 관광지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관람객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마다 소독을 수시로 하고 발열 체크기와 체온계로 관광객을 수시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또 렌터카 빌리는 사람들한테는 방역 지침 서약서를 받는다면서요? 네, 제주도 측은 렌터카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꼭 쓰고 의심 증상 시 신속히 연락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방역 지침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제주 관광객들이 공항 도착 터미널에서부터 한 줄 서기를 통해 1:1 발열 검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발열 중상자는 공항 선별진료소로 곧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제주 공항에서 최충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다 나았다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바이러스가 나오는 재양성 사례가 늘고 있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중앙임상위원회가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보다는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재양성자는 계속 늘고 있고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살아났거나 다시 감염됐거나 검사상 오류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중앙임상위원회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사상 한계가 있어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핵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 실험 등을 통해 봤을 때 다시 감염됐을 가능성도 낮다고 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 모델에서 최소한 항체가 생기고 면역 중화 항체를 가지면 재감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예방이. 또 임상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환자 1,868명을 분석한 결과 국내 환자 10명 중 1명은 입원 당시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입원 2주 후에 증상이 악화된 비율은 0.7%에 불과했습니다. 경증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며칠 동안만 병원에서 관찰하다가 생활치료센터나 자가격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앙임상위는 내일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도 석 달간 몸에 익힌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미국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하고 있는 검사의 질과 양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다면서 특히 한국을 앞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백악관은 미국 내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금까지 520만 건의 검사가 이뤄지는 등 검사 역량이 크게 확충됐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1000명당 약 17건 검사로 12건가량인 한국을 앞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놓고 미국 기자와 설전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r. President, overall, South Korea has done 5 times more tests than the U.S. per capita. Why is that? I don't think that's true. That is true. I don't think it's true. The White House said the U.S. passes South Korea. I don't think it's true. Who are you with? 추적과 격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 검사 숫자로 한국보다 나아졌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초기 대응 실패라는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 보건당국 책임자들은 2차 유행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TF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2차 유행은 피할 수 없다며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심각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목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we are unsuccessful or prematurely try to open up, it could be much more than that. It could be a rebound to get us right back in the same boat that we were in a few weeks ago.
앞서 미 식품의약국 국장과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2차 유행이 독감철과 겹쳐서 더 충격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일본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집집마다 1000 마스크를 2장씩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베 마스크죠. 크기가 작다, 귀가 아프다, 벌레가 나왔다 이런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 강요들도 안 쓰고 있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아소타로 부총리가 마스크 때문에 면박을 당합니다. 麻生大臣はなんでつけないんですか。私のところにはまだ届いていな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衆議院も参議院も会館に届いてます。 지난 17일부터 일본 정부가 집집마다 배포하고 있는 1000 마스크를 정작 부총리가 안 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는 각 가정에 1000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지만 아베 총리 외에는 좋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つけさせていただいて、ちょっとやっぱりさすがにちょっと小さいなっていう感じもしますし、ちょっと横がやっぱり開くなっていう感じもします。空気を吸うことがなかなか難しいと思ったので変え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ども。 아베 총리는 반박했지만 私ずっとしてるんですが、全然息苦しくはございません。意図的にですね、そういった貶めるような発言はやめていただきたいと。 그에게도 마스크는 작아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사령탑을 맡고 있는 니시무라 장관도 스가 관방장관도 1000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배포하는 1000 마스크는 외부 입자 침투율이 100%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강요들도 쓰지 않을 1000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권하면서 일본 정부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공개한 마스크 납품 회사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설립된 소규모 재생에너지 회사가 우리 돈으로 50억 원이 넘는 정부 계약을 맺으면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